네, 1부에서는 여성들의 심리학의 작가로서 반유아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지금부터는 정신과 전문의 반유아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항상 정신과 의사들이 레지던트 1년차 딱 들어가자마자 듣는 질문 있잖아요. 네. 왜 정신과 의사가 되셨나요? 그때 사실 생각난 대로 대답하긴 하는데 이게 나이가 지나면서 조금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그때 내가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중에 뭐 해석할 때마다 네. 달라지는 것 같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늘 비슷한 이유는 그런 모든 과 중에서 그 타인의 사정이나 감정에 최대한 많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도움이 되는 분야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론 뭐 내과나 외과나 모든 과가 이제는 그 환자의 감정에 공감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쵸, 때로는 그쵸. 엄밀한 시술이나 뭐 치료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감정을 되게 애써서 배제해야 그쵸.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러기 좋아하지 않고 그러길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내가 내 어떤 역량을 제일 잘 발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 하면은 타인의 감정이나 사정에 관심 가지고 신경 쓰고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도움이 되는 그쵸. 거를 네. 택하고 싶다. 그래서 저시까지 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피 보는 게 무서워서 정신과 의사가 된 거라 훨씬 그 사실 정신과 의사가 되시고 난 다음에 행보는 조금 독특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여성학 전공을 네. 하셨다고. 또 이제는 환자분들을 볼 때 다들 각각 자신만의 일이랑 이슈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느낄 때는 이제 계속 어떤 보편적인 패턴이나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고 그것이 주로 사회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젠더 이슈를 빼고는 이 상황을 내가 해석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진료실 안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이나 승진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밀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때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갈 때가 있냐면은 이제는 그 분노에 휩싸여서 자신한테 파괴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아 내가 지금 사실은 실력이 없는 건데 핑계를 대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오히려 자책하는 방향으로 간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이제 아주 뭐 여러 상황 중에 하나인데 단적으로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심리뿐만이 아니라 지금에 연결된 사회적인 상황이나 페미니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무엇보다 이 상황들을 제가 해석하는 틀이랑 언어를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어떤 감은 있었는데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될지를 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성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자 개개인에 대한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사회적인 관점에서 약간 거시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눈을 가지시게 됐다 할까?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언어까지 이야기하셨으니까 눈에다가 입까지 가지게 되신 셈이신 것 같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죠? 예, 하시고 네. 난 다음에 지금은 진료를 이렇게 일반적이라고 표현하면 상당히 저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약물 중심의 정신과 진료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라는 진료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저도 물론 일반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데 이제는 정신과에서 하는 이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이제 면담 같이 하는 것을 둘 다 이제 병행을 하고 있고 주로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진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건 이런 거예요. 혹시 그런 어떤 환자와 의사와의 어떤 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상성을 좀 궁합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 우리가 만나서 그 시각을 같이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죠.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물론 이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뭐 잘 더 맞지 않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을 이제 느낀다면은 이제 그럴 때는 또 다른 어떤 좋은 치료자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물론 뭐 갑자기 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혹시 이제 어떤 용기 내서 첫 번째 치료자를 만났을 때 좀 실망스럽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어떤 모든 치료자에게서 느낄 감정은 아닐 수 그쵸, 있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정말. 갑자기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었고. 네. 진료랑 좀 다르게 현대미술관에서 2019년도 네. 올해의 작가상을 받으신 박계수 작가님하고도 네. 같이 협업을 하신 거죠? 네. 정신과 의사와 예술가와의 만남? 뭔가 이렇게 흥미롭고 한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그 주제는 물론 작가님이 이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제목은 당신의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해서 한 500명 정도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분들 마음 안에 있는 우리라는 게 이제는 어느 범위까지인지 각자 사실 다 다룰 수 있거든요. 네.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지만
하지만 그 범위는 뭐 민족, 예를 들어서 성별, 뭐 아니면 사회경제적인 거, 가족 여부, 직장 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의 그 기준과 범위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얘기하는 우리와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의 차이는 어떤 건지,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가 그러면은 사회의 우리와 그 갭이 있다면 어떤 점이 비어 있는 것 같은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는 제안을 하셨고, 같이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질문해야 제일 이제는 좋은 답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대화하고, 그래서 그 질문을 같이 구성해보고, 그리고 그 설문 결과에 분석하고, 이제 그걸 이제 시각화는 물론 작가님이 해주셨고, 네, 그걸 네. 옆에서 같이 이제 도와주면서 경험하는 게 굉장히 이제 재밌었고,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가 제일 시각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분야다 보니까, 정신과 같은 경우 좀 더 추상적인 영역인데, 이런 좀 시각화의 경험을 한 것도 저도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영역이다 보니까 진료를 보실 때 요즘 뭐 소통이 대세기도 하고 사실 정신과 영역에서 관계라는 걸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진료에서 새로운 부분들을 더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셨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 결과 중에 좀 뭐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건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냐 했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1번으로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한 게 동질성에 대한 거였어요. 나와 비슷한가, 혹은 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동질성에서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구나 라는 것도 이제는 물론 미리 알고 있던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재밌는 발견이었고, 그리고 그 현대에서 사람들이 약간 가족에 대해서 좀 시니컬하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막 이제 1인 가족, 뭐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요즘 세대 더 그리고 그렇죠. 뭐 네. 가족 같은 회사에 대한 건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그 가족이라는 걸 압박이랑 굴레로 느끼는데, 막상 설문 결과에서 나온 거는 그 우리라는 개념 안에 사실은 굉장히 가족 중심주의가 여전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그래서 지금 다들 가족에 대해서 시니컬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신의 우리 안에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느낌도 들면서 동시에 이것이 그들의 진심이기도 하겠지만, 아니면 그건 역시 어쩌면은 저희 처음에 사회화된 불안처럼 그게 그래도 우리 가족끼리인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는 게 어쩌면 그것도 뭐 약간은 사회화된 감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긴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서 좀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나라보다 가족 책임성, 가족 의존성 이게 되게 강한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잖아요. 그 양가 감정이 많이 느껴졌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국한된지까지는 물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관심이나 염려라는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어떤 침투나 간섭이나 통제를 그게 좀 정당할 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받는 입장에서도 헷갈릴 때가 있고, 맞아요, 주는 맞아요, 입장에서 헷갈리고 맞아요. 받는 입장에서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어떤 죄책감, 사실은 걱정한 건데 내가 괴로운 거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건가 라던가, 그 두 것의 영역의 구분이 되게 중요한, 좀 가족과 관련해서는 되게 그걸 구분해 나가는 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가님으로서, 그리고 혹은 정신과 의사로서, 혹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자로서 앞으로의 어떤 뭐 꿈이나 목표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요. 네, 뭐 사회과학자 정의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뭐 사회과학을 공부한 여성을 공부한 석사 수료생이고, 뭐 제가 저 자신을 뭐 사회과학자로까지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공부한 입장으로서, 근데 저는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제 역할이 결국은 진료를 지금처럼, 그리고 계속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최대한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제 그게 제가 앞으로 물론 이제 작가와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경험이 재밌었고, 이제 그렇고 앞으로도 공부하고 싶긴 하지만 진료를 열심히 하자라는 중요하죠 정말. 결론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진료실 안에서의 의사 역할뿐만 아니라 이렇게 밖이랑 계속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또 예술 영역까지도 이렇게 영역을 넓히시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 뭔가 더 많은 일들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 들고, 옆에서 뭐 같은 정신과 의사로서 보면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